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길가에 이쁜 꽃도 피고 바람도 솔솔 부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 길이 맞나 싶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빠른 길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내해주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가다 보니 왠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편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또 그 사람이 알려주는 길로 들어섭니다. 쭉 가다 보니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뒤돌아보니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엔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싫어집니다. 나에게 길을 알려준 사람들은 이미 한참 지나쳐 버려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조차 모릅니다. 처음에 봤던 기분 좋은 바람도 꽃도 그대로지만 길을 잃은 나는 조급해지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무기력해져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영혼까지 자극하는 터칭 소울, 저는 디나입니다. 게시판에 끌어당김에 성공했던 나도 주변의 말에 심하게 흔들린다. 실패했던 경험들 때문에 자꾸만 다른 시도에 저항감이 든다. 온전히 운에 달린 것도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문의가 달렸습니다. 다른 질문이지만 마음이 흔들린다. 라는 거의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질문이기에 함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흔들리고 내 자신에게 흔들리는 마음들. 우리는 가치 중심의 사회, 물질 만능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상상을 잘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잘 해내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내 자신이 점점 미워집니다. 어떻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면 꽃들도 나뭇잎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주 센 바람이 아닌 이상 돌은 잘 흔들리지 않죠. 왜 그럴까요? 네, 무게 때문입니다. 돌의 무게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묵직합니다. 내 마음의 무게에 힘을 점점 싣게 되면 마음은 점점 흔들림이 잦아들게 됩니다. 좋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것일 때만 끌어당김의 법칙이 통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끌어당김의 법칙은 긍정은 긍정을 끌어당기고 부정은 부정을 끌어당긴다 라는 의미라서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결과가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도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 거의 매일 끌어당김이 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이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온다는 것도 약간은 편향된 생각입니다. 단지 가능성, 즉 확률이 높아지는 것일 뿐 100% 그렇게 된다 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인생은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 때와 환경의 흐름에 맞아 떨어지게 되면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가능성은 높아지긴 하지만 빨리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무조건이라기보다는 확률을 높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100% 외국인과 모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외국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외국인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더 빠르게 영어가 늡니다. 내가 마침 영어 단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외국인들이 주변에 많은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 급속도로 나의 영어 실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꾸만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실패를 실패로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몇 번 타보다가 넘어져서 여기저기 상처만 났었던 경험들 때문에 아예 자전거 타기를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이클 선수들은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탔을까요? 그들의 몸은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다친 적이 많습니다. 무릎 하나 까였다고 그것을 놔버렸다면 선수가 되지 못했겠죠. 실패라는 말이 왜 실패일까요? 실패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아예 포기해버리기로 결정했을 때 붙여지는 이름이 실패입니다. 자전거를 타려고 100번을 넘어졌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제법 잘 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일까요?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려고 1000번 이상을 도전해서 드디어 전기를 발명하게 되었는데 에디슨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가 왜 실패일까요? 내가 그것에 대해 완전히 포기할 때에야 그것의 이름을 실패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속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직장 내에서라도 그 회사 대표인 사장과 내가 얘기할 때랑 같은 처지인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랑 다릅니다. 모두들 사업을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용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도 사업을 오래 했던 사람은 다른 사업을 더 구상해 볼지언정 몇 년을 해온 사업을 접고 다른 회사에 피고용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피고용인으로만 살던 사람은 경기가 어려우면 빠르게 사업을 접고 피고용인의 신분을 유지하려 하죠. 우물안 개구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바다가 궁금했던 개구리가 바다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개구리들이 바다 가면 죽어, 다 죽어, 위험해, 여기가 훨씬 안전해, 그러니까 바다 가면 안 돼 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4마리가 용기를 내서 위험을 감수하고 바다를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마리는 가다가 물살에 못 이겨서 죽었습니다. 한 마리는 크게 다쳤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파도 타기 연습을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수없는 도전 끝에 서핑을 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바다에서 파도 타기를 신나게 즐겼습니다. 포기한 개구리는 역시 우물 안이 안전했어 라고 말합니다. 다친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있을 걸 후회도 할 수도 있고 바다를 가려고 했던 자신을 뿌듯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서핑을 터득한 개구리는 야, 바다가 보니까 엄청 좋더라. 우물 밖은 정말로 딴 세상이야.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들은 이러한 말들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확률적으로 성공을 한 애는 딱 한 마리 뿐이니까 저 사람은 운이 따라줘서 그런 거라고, 아무나 운이 따라주진 않는 거라고 합니다. 확률상 우물 안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리죠. 신입들이 들어오면 성공한 케이스보다 실패한 개구리들 케이스를 들려주면서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나가면 죽거나 다치거나 후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입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바다를 도전해 보려고 우물 밖을 빠져나가는 개구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기에 도전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더럽다고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않고 그 사람들과 완전히 그 아이스크림 떨어진 장소를 떠나면 아이스크림 먹기에 실패입니다. 하지만 아직 녹지 않은 부분이 깨끗해서 윗부분만이라도 한번 먹어본다면 아이스크림 먹기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먹긴 먹었으니까 성공입니다. 그런데 먹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려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쉬워서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실패는 아닙니다.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부탁해서 어떤 맛인지 얻어먹어 볼 수도 있고,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다시 새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어볼 수도 있습니다.
첫 아이스크림은 못 먹었지만 어쨌든 아이스크림 먹기 성공입니다. 직장인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처지의 직장인들에게 내 사업 계획을 암만 얘기해도 통하기 어렵습니다. 수긍하려는 사람을 찾기 힘든 이유는 해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기했거나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피고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하거나 현재 사업이 잘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안 한 사람들과 내가 도전하려는 사업을 백날 얘기해봤자 그들은 헛짓하지 말고 하던 거나 잘해. 나중에 후회 말고 지금 다니는 회사나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녀. 라는 말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도전을 하고 있거나 성공했거나 수많은 실패를 놓지 않고 성공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내 사업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또한 포기했어도 그것으로부터 많이 배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을 것입니다. 반드시 해보라고 조언하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분명 그것에서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배움에 대한 투자였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가 한 발짝만 물러서서 그동안 나의 비전에 대해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흔들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꿈은 내 꿈이지 다른 사람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 꿈에 대해서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완벽해지려고 할 때 불안감을 느낍니다. 실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좋은 것만을 취하려고 할 때 두려워지고 쉽게 포기합니다. 한쪽의 말만 듣고 편향된 생각을 갖게 될 때 내 판단력이 흔들립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마주하는 때, 만나는 사람까지도 완벽하길 바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흔들리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본연의 마음을 이겨내야 인생 개혁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어떤 징크스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큰 일을 해야 할 때 무언가 내 주변에 있던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앞두고 손톱을 안 깎거나 목욕을 안 한다고도 하죠. 하지만 그 징크스를 깨부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물건을 다 떨어뜨리고도 성공한 케이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손톱을 깨끗이 깎고도 성공을 맛봐야 하고 목욕을 하고도 성공을 맛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징크스 그 반대로 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그 징크스는 없어집니다. 간혹 한 번 성공하고 그 뒤로 또 실패를 계속한다고 생각되면 그 성공은 운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는 징크스 또한 부수는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고도 성공한 케이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이렇게 살다가 더 나이 든 내가 지금 이 시점을 후회하게 되는 것은 두렵지 않으신가요?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계속 지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지금 현실이 그럭저럭 그냥저냥 살만하다는 얘기와 같으니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후에 내가
20년 후의 내가, 아니 짧게 5년 후의 내가 지금 이때를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 감사합니다.